자, 이제 비과세 갑니다. 비과세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 비과세 첫 번째 실비 변상적 급여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를 계산하잖아요. 월정액 급여라는 건 내가 받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거. 실비 변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reimburse예요. reimburse. 회사가 내야 되는 돈을 내가 대신 먼저 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먼저 낸 거야. 그거를 정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여기 조항이 없더라도 내가 회사 위에서 출장 갔어요. 회식 갔는데 내 돈 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내 돈 냈으니까 다시 정산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회사 경비지 아예 과세될 일이 없어. 영수증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러한 성격의 돈들을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특정액까진 혹은 때로는 한도 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은 월정액 급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정액은 급여라는 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월정액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첫 번째가 월 20만 원이에요. 자, 연 240만 원이 아니에요. 월이에요, 월. 왜냐면 중간에 입사한 사람들은 월 단위로 다 표현하는 거, 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는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출발이 월, 얼마 곱하기 몇 회, 이게 있어야지 월정액 급여에 월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단서 가로 안에 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혼자서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집에 가셔야 되는 거야. 자꾸 너무 격렬한 단어 써서 미안해요. 기본이야, 기본. 월정액 급여는 월에 얼마 주는 게 있어야 돼. 월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은 자가운전 보존급. 월정액 급여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자가운전 보존급은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들 주는 개념이지. 시험 문제 꼭 영업사원이 안 나와도 되긴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시내 출장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차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일일이 기름값 안 받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20만 원 내에서 내가 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값 따로 받고 20만 원 따로 받고 이런 건 안 돼요. 네, 많은 중소기업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그래서 저희 이제 회계법인도 우리 직원들이 근데 이번에 저도 연말정산 하라고 무슨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국세청 간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내려받기 한번 했네요. 클릭 하나하나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클릭하니까 뭘 이렇게 많이 냈나, 공무원금 뭐 이렇게 많이 냈나, 하나씩 클릭을 다 한 다음에 내려받게 되더라고. 가장 분통 터지는 순간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고 제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놈 마누라 내 진짜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지. 내가 진짜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이 아주 그냥. 보면은 사용자가 다 나와요. 또 들어가서 봤더니 참 제가 작년에 개인카드 쓴 게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진짜 알뜰하게 사는 사람인데 1,000만 원 안 쓴 사람이에요. 너무 알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마누라가 이게 네, 진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의료비도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적게 썼어요. 2등이 종민이, 3등이 와이프. 뭘 그렇게 의료를 많이 해갑니까? 의료를. 그쵸? 너무 그래. 물론 우리 아버지가 엄청 쓰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치료받으시고 하니까 어머니 좀 쓰시고 같은 게 제일 고생하는 내가 지금 감가상각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내가 의료비는 가장 적게 쓰는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이 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요게 그러면 하나하나 봐요. 종업원이 소유 차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실무에서 차량 등록증 가져오라고 하고요. 시내 출장이야. 그럼 이거는 가능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월 20만 원 받는데 시외 출장비는 별도로 받는 건 가능해요. 시외 출장비는 별도 받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예규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돼야 돼요. 자, 벽지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이 벽지라는 게요. 도서 벽지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뭐 웬만한 데는 벽지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고향이 어디예요? 하남시? 하남시는 당연히 벽지 아니죠. 어디죠? 여주? 여주였나? 뭐라고요? 여주? 여주는 이제 시골 같은 느낌은 있지만 벽지는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뭐 지방이에요? 지방이에요? 다 서울 사람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디에요? 어디?
포항은 대도시죠. 벽지는요 서해 5도밖에 없더라고. 우리나라 법에 서해 5도, 연평도 막 폭탄 터지고 있는 데 있죠. 그런데 아니면 벽지가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죠. 어쨌든 그거 아니면 아니고 3번이요 연구보존비예요. 연구하는 거. 첫 번째가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참고서도 자기 돈 주고 사고 있을 수 있잖아요. 20만 원 인정되는 거고요. 정부 출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세 번째가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업부설연구소. 근데 이게 기업부설연구소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만. 그래서 대기업도 연구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원의 승선수당 있잖아요. 이게 연 240만 원 비과세 적용받는 자는 제외하고 승선 하시는 분은 월 20만 원. 240만 원 비과세 따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경찰 공무원 분들 뭐 이런 분들 있고. 이제 방송 취재 기자님들 밥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취재 수당 이런 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세종시 이전하는 분들 여기서 뭐 이런 거 한시적으로 뭐 이런 게 있더라. 자, 오른쪽 한도 없음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법령이나 어떤 조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 있죠. 그래서 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그래서 저도 국회 입법자문위원 해가지고 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자문하면은 그때 거기는 계산 방식 되게 특히 A4 장수로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리고 처음에 한 3장 써서 줬거든요. 뭐 이렇게 입법을 하면 항상 뭐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3장 주니까 그 담당자분이 이러지 마시래. 그러지 마시고 뒤에 전 법과 후법을 다 카피페이스트해서 넣으시래. 그러셔야지 돈을 많이 들일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비과세를 다 해줬어. 근데 어느 날부터 과세를 하더라고. 그게 이게 안 들어간대 이제. 그것도 원래는 됐었거든. 안 된다거나 보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이게 그 위원 중에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게 그 법이 아니다. 국회 입법자문위원 안 된다.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도 봤는데 그때부터 과세해서 3.3%를 띄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세무사 출제위원 수당.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가서 받는 거를 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거는 법령에 따른 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있어야 돼. 문제. 무슨 위원이라도 법령에 따른 거. 자,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일직료, 숙직료예요. 일직료, 숙직료. 우리가 보통 출장비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 실무에서 퍼디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퍼디엠.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일비라고 해서 출장 가고. 그렇죠? 이런 거 일직료, 숙직료. 여기 여비가 중요한 거예요. 퍼디엠. 이건 금액이 실비 변상 정도야. 그러니까 뭐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별로 보통 좀 다르게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3만 원 하루 나가면 어떤 사람은 5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저는 한 10만 원까지는 뭐 비과세에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리 사장님 나가시는데 하루 100만 원씩은 쓰셔야 된다. 그건 그렇죠. 하루에 어떻게 사람 100만 원 쓰는 건 좀 그렇죠. 매일 이상한데 그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비 퍼디엠 그래서 실비 변상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도 주의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부터 받는 급여. 이것도 실비 변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 뭐 간병비 같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실무 예규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간병비를 준 거야. 이 사람이 다쳐서 천재지변으로 받는 거야. 다 실비 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간병비 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특수한 사람들이니까 보육교사 교육환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는요 진료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유도한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과들만 몰리잖아.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잘 안 오는 과가 무슨 소아과 이런 데는 잘 안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소아과에 가지고 돈 벌기가 힘들어요. 출산율은 낮아지지, 건강보험공단은 수가는 안 올려주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렇죠? 돈 되는 과가 아니라고. 돈 되는 과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뭐 레지던트 할 때부터 거기 과로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되게 정치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실제로 거기 가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막 정치적으로 이것도 잘해야지 또 가고 막 이게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그렇죠?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뭐 예전에 영상학과 이런 데 들어봤어요? 그 옛날에 방사선과라고 하다 어떤 선생님이 이런 잘 졌지. 영상학과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미달이었어, 미달. 그러다 요즘에는 가면 찍죠? 병원 가면 무조건 찍잖아. 그래서 급여가 제일 높은 과 중에 하나야.
많이 있지. 옛날에 정신과 안 갔대.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엄청 높아졌어.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그 요양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50동 이상의 병상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있어야 돼. 이틀 이상.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님은요, 하던 거 폐원하고 요양병원만 3군데 가는 거야, 3군데. 3군데 가서 월급 받아오더라고. 3개 합치니까 월에 거의 3천 정도 받아.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지방으로 가야 돼. 지방으로. 서울에는 그 정도 안 주고 지방으로 해서 맨날 이제 전국 반바퀴 곳을 돌아다녀. 엄청 막 그러고 이게 다 과별로 다들. 그래서 이런 거 훈련 보조 수당을 많이 주셔서 내과도 오세요. 흉부외과 오세요. 뭐 심장은 이렇게 안 좋고 막 그런데 흉부외과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심장 어떻게 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 거지. 그 다음에 광산 근로자 입갱수당 발파수당 이런 거 있고요. 6번은 이제 종교인 과세가 과연 나올 건가 생각은 드는데 이제 종교단체 목사님이나 우리 스님 뭐 이런 분들은요, 종교단체 규약으로 종교 활동비라고 주면은 전액 비과세예요. 이거는 세무조사도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종교 활동비. 자, 오른쪽에 식사와 식사대.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식사는 현물이죠. 현물. 식사대는 돈이죠. 그래서 식사는 현물로 주는 거 전액 비과세예요. 5만 원짜리 줘도 비과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갔던 회사, 어떤 회사는요, 그 가니까 그 여기 강남에 있는 회사인데 뷔페를 갖다 주더라고. 몇 끼. 그 당시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뭐 이래서 몇 끼 해가지고 자기네 무슨 휴게실 같은 데서 다 같이 먹고 맨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뭐 10몇 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뭐 17,000원 이랬어요. 다 비과세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으로 주면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지도 아니고 어쨌든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맨 처음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그거를 주는 거야. 회계법인에서 식권 있죠. 식권인데 구내식당 말고 그 주변의 식당들을 다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 식권 그냥 뜯어가지고 그 뚜레쥬르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도 있고 앞에 내 기억에 삼겹살집 있고, 그럼 친구들 막 불러가, 야 내가 쏠게. 한 장이 아니라 한 무대기 뜯어가지고 막 같이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빵도 가져가고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월급 보전받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실제 쿠폰으로 줘도 현물 준 거야. 쿠폰으로 줘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는 조건만 안 붙으면 다 현물 준 거야. 현물. 이해하시겠죠? 이제 학자금이에요. 본인 학자금 얘기하는 거. 본인. 자, 본인이 학자금을 받는데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우리 사장님 아들만 보내주면 안 되겠죠? 회사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체 규칙에 따른 지급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토해내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로기준법은 뭐 비슷한 게 나왔다고 하던데 세법은 아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영어학원비 이런 거 많이 털어가더라고. 뭐냐면 공기업 같은데 영어학원비를 보조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 나와서, 야, 영어학원이 왜 필요하냐, 무슨 업무랑 관련이 있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업무 관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 학비 지원금 있죠? 이건 근로소득으로 지원 과세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본인이든 자녀든 그래 학자금 지원 받으면요, 요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보육 수당 있죠? 자, 이것도 월 단위예요. 월 단위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 그래서 요건 10만 원이면 배우자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종민이 6살 이하일 때는 요거 받아 먹은 거죠. 10만 원. 근데 사실은요, 이게 공기업 같은데 못 해줘. 왜냐하면 얘랑 원래 자기 연봉 계약서 다 쓰잖아. 그거 말고 추가로 무조건 있으면 10만 원 더 줘야 돼. 그게 진짜 수당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그냥 갈아치는 거죠. 월 300인데 그래서 290으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자, 여러 명인 경우에도 좀 이건 좀 그런데 월 10만 원이에요. 여러 명인 경우에도 10만 원인 거죠. 이게 한 명 키우는 거랑 2명 키우는 거랑 완전 다를 텐데, 그렇잖아요. 남자의 2명이면 이건 짐승 둘 키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힘들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 명인 경우에도 월 10만 원만 적용해 준다. 한도 없이 전액해 주는 게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라는 게 있어요. 육아휴직 수당.
이런 건요 남자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남자인데 육아휴직 수당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생각이야. 지금 시대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거고요. 받으면 비과세하는 거예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축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4시간만 일할게요. 금융권에 이런 거 좀 많더라고. 4시간만 일할게요. 이러고 하면 단축하니까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그거 보존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 회사에서 일부 나오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진짜 요즘에는 별의별 게 다 나와. 신문, 현실을 좀 많이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거고요. 자,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건 비과세예요. 그러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회사가 반을 낸단 말이에요. 그 5만 원은 비과세예요.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나의 급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회사가 대납해 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근로소득이 되고 소득공제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요거는 표현이 아주 면밀하게 보실 때 시험장에서 대납해 줬다라고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회사 분담은 50만 원, 내 거 50만 원인데 50만 원 대납해 줬다고 하면 50만 원만 얹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거는 원래 내 연봉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이거를 까딱 잘못하면 한 번 더 할 걸 2번 더 한다는 거야. 잘못하면 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한다던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못 보고. 물론 잘못 봐서 또 맞추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 인생 타고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회사 부담부는. 본인 부담부는 급여 받아서 그냥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대납해주면 별도로 줬다는 얘기야. 별도로. 그래서 그거는 된다.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대납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자, 해외에서 근로하면요 무조건 빼줘요. 무조건 빼줍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발전소 회사에 분들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로 받아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해외 근무하니까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소득 자료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했었거든요. 또 해외 근무하니까 그렇게 수당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많이 받는지 깜짝 놀랐어요. 뭐 일하시니까 고생하시니까 뭐 인도 나갔는데 진짜 인도에서 쓸 돈도 없을 것. 인도를 내가 무시하는 발언인가? 어쨌든 인도 위험한 나라도 아니잖아 또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많이 받, 뭐 막 2억씩 받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해외 수당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해외 근무하면 수당 명목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1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이 문제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해외 근무하는 누구의 급여다. 그럼 다 죽는 거야. 무조건 별도로 국외 수당이란 말이 없어도 100만 원 빼주는 거야. 국외 수당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외 근무한다는 말이 나오면요. 뭐 묻고 따지지 마세요. 국외 근로 수당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있든 없든 그냥 1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설마 이런 사람을 내겠어요? 원양어선 타시는 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국외 항행 선박 선원 국외 건설 근로자 있죠? 이런 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친구가 했던 거 들었는데 무슨 요즘에 우리나라 그 스튜어디스 분 중에서 해외 국적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진짜로 뺀다 그러더라고. 300을 진짜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은 특수직은 300만 원 빼주는 거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아주 옛날에는 국외 근무수당 다 빼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요. 거의 협의하게 돼 있어요. 기재부 장관 협의한 금액 있다. 자, 직무발병 보상금 있죠? 그래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연 단위로 500만 원 비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서 500만 원 비과세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합산해서 500만 원. 보통 퇴직한 다음에 받는 게 기타잖아요. 그러면 근로 단계에서 400을 받았고 퇴직 후에 400을 받았으면 근로는 전부 비과세, 그렇죠? 기타 소득 중엔 300만 원 과세되고 100만 원 비과세되는 거죠. 500까지만 합쳐서 된다. 대학의 교직원들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것도 이런 규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이 있죠.
자, 그럼 초과 근로수당이라는 게 뭐냐부터 보면 거기 연장 근로 있죠. 그래서 밤에 일하는 거죠. 야간 근로 있죠. 연장 근로라는 거하고 야간 근로 비슷한 거지 뭐. 휴일 근로 있죠. 이런 것들이 초과 급여, 초과 근로 수당이 연장,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연장 근로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생산직이면 3교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3교대 중에서 조금 더 연장했다 이런 걸 거고, 야간 근로는 이제 밤에 일하기 때문에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야간에 연장 뛰면은 뭐 2배인가 되고 막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 내부 규정들이. 어쨌든 그런 수당을 받는 거고요. 산업법에 따라 받는 생산 수당이 있고, 월정액 급여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210만 원 기준이고요.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작년까지 2,500이었잖아요. 올해 개정됐습니다. 3,00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이죠.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준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월정액 급여가 뭐냐? 자, 시험 문제 월정액 급여는 월이 있어야 돼. 일단 매월 정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기적인 급여를 따로 뺄 게 아니라 그냥 월만 더하시면 돼요. 근데 월씩 더하는 것 중에서 빼는 게 있죠. 실비 변상급여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 등 실비 변상급여.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받았어요. 월정액 급여에는 1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적 급여니까. 연장 근로, 휴일 근로수당 그 자체는 빼는 거죠. 자,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조문 말고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 있죠. 회사 부담분 있죠. 그거는 급여로 안 봐, 원래 성격이 급여가 아니야.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회사가 내야 되는 부담분 있죠. 내 거 대신 내준 거 말고 회사 부담분은 월 정액 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분은 월 정액 급여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생산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다가요. 지금은 법이 대상 직종을 좀 확대를 해놨죠. 그래서 뭐 공장 뭐 블라블라블라 있죠. 그래서 배달직 하시는 분들도 다 고생하시니까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뭐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밑에 사례 보시면요. 급여 명세서 보니까 기본급이 있죠? 상여급은 연 4회 지급되는 거예요. 요건 표현만 이랬지 실제 시험은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게 부정기적인 급여니까 빠지는 거고, 식대를 10만 원 비과세니까 6만 원만 넣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식대는요. 회사 안 나가도 밥 주죠. 회사 나가는 사람만 밥 줘야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몸매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다 넣는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되는 것까지는 빼준다. 10만 원. 연장 근로수당 그 자체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대부분 월 단위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생산직 근로자는 연 단위예요. 1년 중에 3개월만 다녔어도요. 월에 3개월 다니는데 60만 원씩 받았어도요. 240만 원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연 단위로 240만 원입니다. 자, 기타 있죠? 자, 실업급여 여기에다가 세금 뗄 거면 처음부터 적게 주지.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 당연한 거고요. 근로장학금 비과세 하는 거죠. 이거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대요. 그래서 비과세 하는 거고, 우리 병 이거는 안 되죠. 군발이. 근데 군인들 이게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군대 가면 뭐 맨날 휴가 나와서 엄마한테 손 벌리고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국가에서 데려갔으면 줘야죠. 그래서 저는 뭐 병장 월급 한 200씩은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잘 모르겠네요. 세금 누가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겠지? 좀 다른 데 아꼈으면 좋겠네. 아꼈으면. 자,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있죠? 예비군 가면 한 돈만 원 주나요? 요즘에? 우리 친구 예비군 가요? 얼마나요? 한 10,000원 줘요? 지역별로 다르나요? 안 준다고? 줄 텐데? 차비 한 10,000원 주는데? 말아요. 어쨌든 요거고요. 5번에 보면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 보상, 이하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비과세한다.